1980년대부터 90년대 중반까지는 홍콩 영화의 전성기였습니다. 영웅 본색, 아비정전, 중경삼림, 패왕별이, 천장지구 등등 나열하자면 끝이 없을 정도로 많은 영화들이 사랑을 받았죠. 주윤발, 유덕화, 양조위, 장국영, 주성치, 왕조현, 임청아, 장만옥 등 많은 스타들이 쏟아졌습니다. 그야말로 백화만발의 시절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치 현재 한국의 문화 컨텐츠들이 전 세계에서 사랑을 받는 것처럼 당시 홍콩 영화는 아시아의 대표적 문화 컨텐츠라고 누구나 인정할 만큼 전성기를 구가했죠. 당시 홍콩 영화는 세계 시장에서도 물론 맹위를 떨쳤지만 특히나 한국인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일례로 당시 일본에서는 상대적으로 홍콩 영화가 각광받지 못했던 것에 비하자면 한국에서는 엄청난 인기를 누렸죠. 홍콩 스타들의 일거수일투족이 마치 자국 연예인에 관한 소식인 것처럼 다뤄지기도 했고, 그 시절 학생이었던 사람들은 홍콩 스타의 책받침 하나쯤은 대부분 가지고 있었다고 하죠. 젊은이들은 홍콩 스타들의 패션을 따라했고, 한국 TV에는 홍콩 영화의 패러디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홍콩 스타들이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고, 한국 광고에 등장하기도 했죠. 주윤발의 밀키스 광고, 왕조연의 크리미 광고, 장국영, 유덕화의 투유 초콜릿 광고는 지금까지도 인터넷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영화와 영화배우들에 대한 동경뿐만 아니라 홍콩이라는 공간적 대상에 대한 동경도 상당했다고 합니다. 영화에 나오는 홍콩은 당시 한국에 비해 훨씬 더 발전된 도시의 풍경들을 뽐내고 있었기 때문이죠. 끝없이 펼쳐진 고층 빌딩 숲과 바다 위에 빛나는 유람선들, 온 사방에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홍콩의 풍경은 한국인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경제 발전을 국가적 목표로 삼고 몇십 년을 달려온 한국인들은 풍요롭고 세련된 홍콩의 모습에 감정이입을 하고 목표로 삼기도 했겠죠. 그 시절은 평범한 사람들의 해외여행이 쉽지 않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직접 가볼 수 없다는 현실적 한계가 홍콩에 대한 환상을 더욱 배가시키기도 했을 것입니다. 엄청나다, 끝내준다라는 의미로 홍콩 간다라는 말을 쓸 정도였으니 말 다 했죠. 상대적으로 해외여행이 수월해진 2000년대 이후 많은 한국인들이 홍콩을 방문했습니다. 영화에서만 보던 풍경을 실제로 보며 즐거워하기도 했고, 영화 촬영 장소들은 관광 명소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홍콩은 아시아의 대표적인 국제도시로서 중국과는 차별화된 정체성과 분위기를 지니고 있었죠. 도시의 분위기부터 음식 문화까지도 그저 중국의 한 도시라고 치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인들의 사랑을 받았던 홍콩이 최근에는 과거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양한 문화들이 세련되게 어우러졌던 국제도시 특유의 정체성이 사라지고 자유분방한 분위기마저 사라져버리며 그저 중국의 한 도시로 변모해버린 것입니다. 홍콩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영국령 홍콩의 역사부터 이야기해야 합니다. 청나라는 영국과의 아편전쟁 중 1841년에 홍콩섬을 영국에 의해 점령당했고 1842년 난징조약을 통해 공식적으로 홍콩섬을 영국에 할양하게 됩니다. 이후 1860년에는 에로오 사건으로 인해 베이징 조약을 체결, 구룡반도까지도 영국에 할양하죠. 그리고 1898년에 영국은 신계협정을 통해 홍콩과 인접한 북부섬과 신행정구역으로 알려진 신계를 99년간 쫓아갔습니다. 1941년에 일본에 의해 점령되고 일본의 패전으로 인해 다시 1945년 영국에 반환될 때까지의 기간을 제외하면 홍콩은 1997년까지 영국령으로 존재했습니다. 홍콩은 동아시아로 통하는 영국의 주요 무역항으로 기능했고 영국 정부는 이러한 홍콩의 중요성을 염두하여 도로, 철도, 공항 등 홍콩의 인프라 확충에 힘쓰기도 했죠. 또한 홍콩 주민들에게 영국식 교육제도를 통해 교육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홍콩은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드나들고 소통할 수 있는 국제도시로 발전하기 시작했고 글로벌 금융기업들과 글로벌 언론사들을 중심으로 한 다국적 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홍콩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본격적인 경제 발전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상당한 발전을 이룩한 상태였습니다. 1950, 60년대 홍콩의 모습을 보면 이미 8, 90년대 한국의 비견되는 발전상을 알 수 있죠. 또한 청나라 멸망 이후 현재의 중국인 중화인민공화국이 들어서고 중국 본토는 점점 정치적 권위주의와 경직된 사회 분위기가 짙어지는 반면 홍콩은 영국의 정치사회 제도를 기반으로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져 상대적으로 자유분방한 분위기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풍요로운 경제와 자유로운 사회문화적 분위기가 홍콩 문화 콘텐츠의 전성기를 꽃피울 수 있게 한 결정적인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신계협정의 내용에 따라 홍콩이 중국에 반환될 시간이 다가오며
여러 가지 갈등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홍콩 사람들은 영국식 교육제도 하에서 자유민주주의 교육을 받으며 시민으로 성장한 사람들이었고, 정치적 권위주의가 극에 달해 있는 중국의 지배하에 놓이는 것에 걱정이 많았죠. 또한 홍콩 사람들 중에서도 중국으로의 반환을 찬성하는 소수와 영국령으로 남는 것을 지지하거나 아예 영국도 중국도 아닌 주권국 홍콩으로 남는 것을 지지하는 사람들로 나뉘었습니다. 영국 역시도 중국의 홍콩을 반환하지 않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를 했지만 결국 모두 실패했고, 1997년 7월 1일 홍콩은 다시 중국으로 반환됩니다. 처음 10여 년 동안 홍콩 사람들이 걱정하던 것과 달리 중국 정부의 눈에 띄는 폭압적 통치는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홍콩은 여전히 아시아의 금융허브로 남아있을 수 있었고, 많은 다국적 언론들의 자유로운 언론 활동도 보장되었죠. 그것이 설령 중국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라도 말입니다. 아마 중국 정부도 처음에는 국제사회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홍콩 반환 전인 1984년 영국과 체결한 중영 공동선언에 반환 이후 50년간 일국양제의 원칙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홍콩은 중국 정부로부터 자본주의 체제, 법치주의, 언론의 자유 등을 보장받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서서히 홍콩을 장악하고자 했습니다. 홍콩 고등학교 과목에 중국 공산당 찬양 교육 과목을 추가하려는 중국 정부 측의 시도가 있었고, 중국 본토 출신들의 홍콩 이주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중국 정부를 지지하는 친중파들이 홍콩 내에 늘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결정적으로 홍콩의 행정수반이라고 할 수 있는 홍콩 행정장관의 직접 선거를 약속했던 중국 정부가 전국인민대표대회의라는 기관을 통해 후보의 선거 출마를 허가하는 방식으로 사실상의 관선을 시도하자, 이에 반발한 홍콩 시민들은 중국 정부에 대항하여 2014년 우산혁명을 일으키기에 이릅니다.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시위대는 거리로 쏟아져 나와 경찰의 최루탄을 우산으로 막으며 불복종 운동을 벌였습니다. 혁명은 약 3-4개월가량 지속되었으나 결국 성공하지 못한 채 2014년 12월 15일에 끝났죠. 이후 본격적으로 이빨을 드러내기 시작한 중국 정부는 홍콩에 있는 정적들을 중국 본토로 송환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범죄인 인도법 제정을 시도하여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을 발발시켰고, 2020년에는 홍콩에 있는 사람이라면 국적을 불문하고 중국 본토로 송환하여 처벌할 수 있게 하는 국가보안법을 제정했습니다. 즉, 중국인이나 홍콩인이 아닌 외국인도 홍콩에서 중국 정부를 비판하면 중국 본토로 송환되어 처벌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중국 정부는 이렇게 몇 년에 걸쳐 홍콩을 장악해 나갔고, 지금의 홍콩은 그저 중국의 한 도시가 되어버린 실정입니다. 중국 정부의 폭압적인 통치로 인해 홍콩 사회는 자유를 잃었고, 이에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홍콩을 떠나기도 했죠. 그중 많은 기업들이 아시아 거점을 한국으로 옮기기도 했습니다. 중국 정부를 비판한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홍콩을 떠나거나 홍콩에 머물며 중국 정부의 견제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중국 본토에서 넘어온 사람들은 홍콩 고유의 문화들을 중국 본토의 문화들로 덮어버렸죠. 과거 시위에 참여했던 사람들이나 중국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친중파들의 공격을 받는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대규모 시위 이후로는 집회나 시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경찰력이 대폭 증대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홍콩의 삼엄한 분위기에 많은 관광객들이 홍콩에 등을 돌리고 있다고 하네요. 현재의 홍콩은 우리가 동경하던 그들의 정체성을 거의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죠.